안녕하세요. 저는 어,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올려보려고 해요. 어, 제가 유튜버를 할 생각이 있어서 이 방송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언론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겠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언론에서 거짓 보도를 하는 것들을 음, 알 아실 수가 없잖아요.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고서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또 일어나 보니까 아침도 먹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밥을 또 먹으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딱 5분 만에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되나요?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근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19년 12월 16일 국회에서 이제 자유시민들이 공수처 반대와 공수처 반대와 연동비례대표제 반대하는 대회를 개최했잖아요.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뭐 그건 잘 몰라요. 제가 국회에서 집회를 어느 기준이 집회인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어떤 주최 측이 있어서 단체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이렇게 한 명씩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갔어요. 누가 가라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왔으면서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혼자 참석했고요. 자발적으로 혼자 참석해 제 친구 한 명 데리고 가서 같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어떤 집회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각자 발언하고 싶은 거 발언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뭐 누가 공수처 반대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공수처 하면은 반대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쪽에서는 뭐 다른 구호하고 막 자유롭게 막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국회를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막 헤어졌거든요. 저도 뭐 남을 분도 남고 저는 막 가고 그랬어요. 저는 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아니에요. 기사에서 정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경찰과 이 태극기 부대가 부딪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시민이고요. 자유애국시민이고요. 우리는,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이 아니에요. 저희가 선거 때 누구 뽑을지 몰라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공수처와 연동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발언해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지지해요. 자유한국당은. 이건, 이건 위헌이거든요. 공수처는 위헌이에요. 헌법에 없는, 어, 새로운 헌법 위에 있는 어떤 헌법을 침해하는 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은 헌법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법 위에 어떠한 기관장이 있고 사람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장을 뽑는 사람은 독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려요. 헌법 위에 있는데 뭐 공수처장의 권한을 그 민주당에서 쭉 내놓은 것을 쫙쫙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역할을 갖고 있냐면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이 세 개의 권한을 가요.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 세 개의 권한을 다 갖습니다. 완전 무소불위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그러면 6명의 위원이 OX를 한대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X를 하면은 안 된대요. 자유한국당에서 대표 2명을 뽑았지만 그 대표 2명이 목숨 걸릴 일 있습니까? 예? 언제까지 10번, 20번, 100번을 거절합니까? 예? 다 대통령이 꼽고 싶은 사람으로 10명이든 20명이든 계속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무리 뭐 별로여도 있는 사람을 계속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반대할 수 있어요? 그 2명이. 그러면
반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는 반대했다가 미운털 박혀가지고 죽을 일 있어요? 예? 본인은 뭐 수사 대상이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은 아니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 통과되면은 큰일 나요. 누가 반대해요? 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완전 통과된 그 한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다 차면서 검찰총장의 권한도 갖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갖고 뭐 법무부 장관의 모든 권한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갖도록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시행한 지 뭐 2년 됐나?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려고 딱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그 기관명을 까먹었는데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소권도 있어요. 완전 강력해요. 이거 통과되면요 난리 나요. 한번 통과되면은 그 공수처 없애는 거 불가능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생겨버렸는데 그거를 누가 없애요? 국민들이 없애요? 지금도 국민들이 막 거리에서 외쳐대고 이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날치기로 하겠다는데 날치기로 그 공수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제 국민 안 무서워요. 그거 생겨버리면 다 지켜줄 거거든요. 숙적들은 다 없애주니까. 그러면은 검찰 야 너 쟤네 가서 강제로 어떻게 해서 제목 만들어 쟤네 가서 갖다 집어넣어 했는데 안 해.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꼿꼿한 검찰 검사가 있어요. 얘 공수처 감사 대상이잖아요. 공수처에서 얘 비리 털어서 뭐 억지로 죄 만들어가지고 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막 집어넣어.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야 이제 네가 해봐. 얘 괜찮을까? 얘도 했어. 얘도 꿋꿋해. 세 번째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목소리 내면은 다 갖다가 감방에 넣을 수 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법률이에요. 검사들을 맘대로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수사하지 마. 이랬는데 까불어. 그러면은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래? 하고서는 또 그 검사 털고 하지 말랬는데 막 덮으랬는데 이렇게 되는 게 공수처예요. 이게 이렇게 악용 안 된다는 거 보셨어요?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을 믿으시나요? 그래요.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깨끗해요. 그럼 이게 유지되면 그 다음 정권에는요? 그 다음 정권에는요?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정말 뭐 이 양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인 잘 뽑을 자신 있으세요? 언제나? 근데 그런 위험한 거를 왜 설치하시려고 하자고 하는 사람들 왜 지지하시나요? 너무 정치인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득 따라 움직일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들에게 너무 강력한 권력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아닐 때는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딱 그 사회제도 장치 안에서 해야 돼요. 법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지 왜 자꾸 그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서 무언가를 해보라고 합니까? 지금 갖고 있는 권력만으로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요. 잘하지 않을 뿐인 거죠. 네,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반대하려고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요. 답답해서 갔습니다. 사실 저 한 사람 간다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가서 소리라도 실컷 지르고 오려고 갔습니다. 환대해 뭐 이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거짓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나갔습니다. 나가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고 싶어진 거죠.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문을 다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20-30분을 우리가 서서 기다렸어요.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몰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점 두려움과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가두지? 그리고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지?
우리 저녁 때까지 갇히는 거 아니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마음에서 고차고 있고 경찰들은 막 우리 밀치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점점 사람들이 한 50m 가량 이제 줄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대열을 빠져나와서 저쪽에 사람 없는 틈으로 뒤쪽으로 갔는데 잔디밭 쪽으로 갔는데 경찰들이 거기 뒤에서 저쪽에 문 열렸습니다. 저쪽에 문 열렸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서는 가려고 그러다가 잠깐만 저 사람들 문 열린 줄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알려져 있다 해서 경찰에 다시 가서 문 열렸어요? 그럼 저 사람들 말해주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한 3m 정도 저한테 멀어져서 뭐 대답을 안 해요. 눈을 안 마주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가지고 아저씨들이랑 아줌마들한테 저쪽에 문 열렸대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래요? 이러면서 막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막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문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이 새끼들이 일부러 그런다 뭐 이러시면서 막 서가지고서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이렇게 하시니까 저쪽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막 가고 있잖아요. 그 이쪽 문들 열어줘라 이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으면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문을 열었으면 이쪽 문을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 문만 열고 이쪽 문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글쎄요 잠깐 해서 이렇게 오는데 아주 출입을 극히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우리 저기 민주 시민들 애국 시민들 정말 질서정연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무력 대치를 하려고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 문이 어딘가에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들 화나게 하려고. 왜냐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걸기대회를 성공했다 이렇게 기사 나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문희상 씨가 그 문을 잠그라고 한 것이 국회의장실에서의 명령이었대요. 문희상 참나 문희상의 명령으로 경찰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경찰 아저씨 거기 나오시는 근데 거기서 저 말고도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같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실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따르셨어야겠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다 무슨 잘못입니까? 예? 국민을 못같이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목소리에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입을 다물게 하고 괴롭혀서 괴롭힐 생각을 하고 있는 저 민주당의 대표수장 문희상 그리고 또 먼 길 돌아가게끔 이렇게 보복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하면 화장실 치워버리고 서초동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치우고 서초동에서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시간을 연장해주고 자기네 맘대로 해요. 완전 고무줄이에요 기준이. 진짜 이게 우리 법치국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치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막 줘도 돼요. 막 지하철도 막 늘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야간 근무 돈 더 줘야 되는데 뭐 지가 주나요? 지 주머니 돈으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막 늘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화장실 치우고 뭐 지하철 어디 뭐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연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무력 대치 상황을요. 일부러 경찰이 조장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30분 동안 문 앞에 세워놓으면 왜 나가지 못하냐고 계속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문 열어달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막지 말라고. 가뜩이나 화나서 나온 사람들한테 문 저기 열렸다. 절로 나가시면 된다. 라고 하면 다 갔을 것을 안 얘기해 주잖아요. 일부러 무력 상황을 만든 겁니다. 언론 내보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뒤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되면 이렇게 소란이 커지니까 뒤에서 서가지고 저쪽으로 가시면 길 있다고. 저쪽으로 가시면. 너무 야비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라 그러니까 안 알려줘요. 제가 알려줬어요. 경찰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상황의 책임은 그 집회에 모인 애국 시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